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조기 개입 교육을 이렇게 이제 또 원조를 하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 이제 서비스가 나와요. 임신 출산 의료비를 갖다 대폭 경감해 주고요. 네, 그래서 초음파, 그다음에 1인실, 제왕절개, 무통주사 이런 거 다 건강보험으로 이제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네, 그리고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를 해주고요. 출산에서는 유산, 사산을 포함해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이제 분만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이제 산모를 한테 의료 지원을 확대를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마더 세이프 이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남은 가서 이제 사회복지사 분이 가서 이제 산 그 친정 엄마가 해주는 산후조리 이런 것도 이제 도와주시죠. 그리고 난임 부부의 종합 지원 체계, 체외 수정이라든지 체외 수정 시술은 기초수급자 100건, 일반인은 40. 네. 4만 515건이에요. 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 일반 3만 5천 건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지원이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이제 수첩을 주죠. 산모 수첩을 주고 2015년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65% 이하. 2016년에서는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 등의 요렇게 이제 수입이 이럴 때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 여기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9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29쪽에 있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로 가겠습니다. 영아기는 과연 언제가 영아기냐? 태어나서부터 만 2살까지를 영아기라고 합니다. 이미지 보시고요. 영아기 때 이제 영아기 때 성취해야 될 성취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애착이죠. 두 번째가 대상 영속성이에요. 세 번째가 정서 조절. 정서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자아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거, 예쁘게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거. 요게 이제 영아기 때 성취해야 될 과업입니다. 생후 한 이제 두 주간을 갖다 신생아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엄마 뱃속에서 정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기들이 자라고 이제 드디어 출산으로 세상에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어떨까요? 정말 많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 온도도 엄마의 체온 그대로 그리고 특별한 위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는 그러니까 여기 불도 막 눈으로 불빛도 들어오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들어오죠. 세상이 굉장히 엄마 뱃속보다 더 안전한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기들은 사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아직 이제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울음으로 다 해결을 하죠. 네, 배고파도 울고, 싸도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네, 이게 이제 이 신생아와 영아기 때 이제 가장 많이 울죠. 자기 표현을 갖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성장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그리고 운동 능력과 언어 습득 그리고 개념 형성 등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2년까지. 그리고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어요. 이거는 생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양육자하고 내가 딱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은 자기를 키우는 엄마한테
양육자한테 늘 이렇게 매미처럼 달라붙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 그게 바로 그 양육자가 내 안전 기지가 되어 주잖아요. 애기들은 제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엄마 뵀을 때보다 세상 밖에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은 꼭 내 옆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이것이 애착이 잘 형성됐을 때 그 애착 대상인 엄마나 양육자는 안전기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놀라거나, 네, 또 뭔가 불안할 때 누구를 쳐다봐요? 자기 엄마한테로 달려가죠. 그래서 보호를 받죠. 네, 물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또, 네, 이렇게 생존에 이제 그 생존에 나가기 위한 그걸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도록 주신 것 같아요. 네.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무력한 존재죠. 네. 정말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다. 네, 동물들은 태어나서 10분이면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제 1년이 지나야지 겨우 이제 걷기 시작하고 2년 되면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지요. 이때가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릭슨은 신뢰감 대 불신감을 형성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때는 감각운동, 모든 것을 지식을 갖다 감각을 통해서, 네,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네, 여러 가지 통각, 이런 후각,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식을 갖다가 이제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 애기들은요, 뭐든지 조금 크면 애들은요, 뭐든지 갖다가 입에다 갖다가 장난감도 입에다 대요. 이게 맛있나? 이거가 아니라 얘가 어떤 애지? 이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지 발달을 위한, 네, 예, 그 감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요, 정말 뭐든지 자기 손에 이렇게 살짝 닿기만 꽉 잡아요. 그 다음에 입에 담으면 빨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공처럼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요. 그걸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신체가, 애기들 노는 거 보면 그 태어나서 좀 지나면 발길질을 막 하죠. 그 다음에 모비를 보면 그거 보고 또 막 움직이죠. 신체 운동을 반복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사물을 갖다 사물에 대한 반응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 달성 행위. 저기에 먹을 게 보여요. 그럼 어때요? 옛날에는 엄마의 젖을 내가 빨았는데 손은 이렇게 잡기 반사를 했는데 이제는 수저를 들고 그 다음에 목표물, 내가 좋아하는 맘마 먹으려고 수저를 들고 해서 입으로 가져가죠. 이렇게 이제 목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반응을 또 시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발달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대상 영속성 아까 나왔죠. 대상 영속성은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다녀오세요, 아빠 다녀오세요, 애들이 인사하죠. 네, 공놀이 하다가 담요 밑으로 숨겼어요. 애기들이 응? 하고, 네, 8개월이 되면 이게 이제 대상 영속성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공놀이 하다가 감춰버리면 애가 없어졌네, 그리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8개월 지나면요, 담요를 들쳐서 공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때는 깍꿍놀이를 많이 해야 돼요. 대상 영속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서 엄마가 까꿍 까꿍. 네, 이거는 뭐예요? 엄마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네, 사라져도 엄마는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좀 대상 영속성을 좀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상 항상성, 그 대상은 언제나 존재하고, 네, 심리학에서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상 개념은 주변의 물체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예,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대상은 다른 장소로 이동도 한다. 이거를 아니까 애들이 이제 애착을 형성해가지고 6개월에서 8개월 지나서 돌쯤 되면 누가 땡땡아 아이고 이뻐라 안아보자 우엥 하고선 막 엄마 목을 거꾸로 안고 이러고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한데 이 대상 영속성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자라면서 그게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엄마 안녕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유치원에 가서 있으면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엄마가 일하는 회사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엄마가 무엇을 하다가 있다가 우리 엄마가 만난다는 거를 아기가 알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아이를 키울 때 한 1년 시댁에 다 맡겼다, 두 번째 외갓집에 맡겼다, 세 번째 친척을 불러서 돌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저는 놀이치료사로서 또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것이 만 3세, 5살 때까지는 양육자를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정서불안이 나중에 이제 놀이치료로 의뢰되는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놀이치료에 의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연결감이 없어요. 심리적인 연결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외식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친구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나와요. 한두 번은 그렇게 친구 데려갈 수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그래서 놀이치료에 의뢰돼서 저하고 놀이치료를 한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이 애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애착을 이렇게 분리 개별화 과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 개별화 될 때까지 한 양육자가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뒤에가 이제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이미지를 쭉 보다가 애착은 영아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예요. 그래서 이 존 보울비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 양육자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 행동은 영아의 안정된 애착 발달을 형성해서 이후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된다. 왜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는가? 그리고 관계의 질을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는 안심과 보호를 얻으려고 애착 대상에게 근접 행동을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근접이 이제 훼손됐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제 회복하려고 강렬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을 갖다가 더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 어린애들 돌 때가 가정 분리불안이 심한데 이때 이제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고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안 떨어지려고 애들이 이렇게 다 엄마한테 거미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참 엄마들이 울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회사를 가는 게 맞아? 저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놓고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죄책감과 갈등,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데죠.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나왔죠? 그런 이제 애착 대상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헤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아기에 이제 애착은 형성돼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애착을 잘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애착 관계가 분리불안이 해소된 아이들은 인지, 정서, 사회성이 발달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이가 그 애착 대상이 없어지면 불안 얘기했었죠. 제가 불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호기심이죠. 이 호기심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애기들은 안전하고 배부르면 놀거든요. 근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놀아요. 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발달이 더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애들이 안정감을 못 얻죠. 그 다음에 또 사회성 발달. 예,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애들은요, 저항 애착이나 회피 애착, 아니면 불안 저항, 그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을 플러스 된 가장 나쁜 형태의 이런 애착을 형성한 애들은 머릿속에 이미 돌전에 머릿속에 내 양육자에 대한 표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적 표상으로 이제 형성돼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친절해. 우리 엄마는 내가 조금만 너 얼굴을 찡겨도 왜 그래? 그러면서 물어보고 내 마음을 갖다 늘 살펴주고, 그리고 또 내가 배가 고파서 울면 땡땡아 잠깐만 기다려. 배고프지?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 계란을 지금 스크램블을 지금 맛있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만들어서 애를 먹이고, 이런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베이비 사인이 어떤 거를 아이가 베이비 사인을 하는지 이런 걸 민감하게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그리고 아이한테 맞춰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애가 항상 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여러 가지의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왜냐면 안정기지가 늘 내 옆에 있으니까. 그 사회성 발달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대우하고, 아우 세상에 어떻게 너같이 이쁜 애가 나한테 왔니?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땡땡이 같은 아이를 주셔서 너무나 행복해. 세상에 너같이 예쁜 애가,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늘 하고 귀하게 여길 때, 세상에 없는 보물로 여길 때, 그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서 애는 자아에 대한 거를 갖다가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애착된 애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엄마처럼 나한테 대우를 할 거라는 내적 표상을 가지고 그대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머리도 공부도 잘하고, 정서도 안정돼 있고, 친구도 잘 사귀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학교 가서 생일 잔치를 한다. 반 아이들이 15명 내지 30명이라면 그 반 아이들이 몽땅 다 생일 잔치에 올 수도 있어요. 초대를 하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물론 기질적인 것도 작용하지만 아이가 누구하고나 잘 지낼 수 있는 그 토양을 갖다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정된 애착 형성은 아동기의 도전적인 과제를 잘 해결해요. 그리고 좌절을 잘 참아내고 문제 행동을 덜 보이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또 어떠냐? 긍정적인 정신, 높은 자존감을 형성해서 교사나 동성, 이성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늘 사회적 융통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네. 네, 이 안정애착이 뭐냐? 주위 환경 탐색을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쉽게 떨어지고, 또 엄마와 분리됐을 때도 능동적으로 분리됐다가 엄마가 다시 오면 엄마 반가우면서 위안을 받아요. 네, 그리고 다시 탐색을 해요. 이래서 낯선 사람보다 엄마에게 확실하게 관심을 보이고, 엄마가 잠시 이제 어디를 이렇게 방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이제 볼까요? 불안정 회피 애착이에요. 엄마의 관계에서 친밀감 추구하지 않아요. 불안한데 사실은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친밀감을 추구하고 싶은데 자기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보통 쟤는 애가 어른 같아, 이런 애들 보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요 회피 애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해봤자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과 어머니한테 하고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방을 떠나도 울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불안하지 않냐?
아니요, 이 애도 불안해요. 엄마가 없어졌네. 그리고 불안해서 울고 싶은데 그걸 참아요. 애들이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회피를 해요. 네,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질 않는 거죠. 불안정 저항의 척이에요. 세 번째, 엄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도 불안해요. 얘네들 정서가 불안해요. 언제 엄마가 혼을 낼지, 언제 엄마가 이쁘다 할지 이거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옆에 붙어 있다가 엄마가 나오면 아주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잠깐 엄마가 나갔다 들어왔어. 그래도 달래도 잘 듣지도 않고 악을 쓰고 울고 엄마를 때리고 발로 차고, 네, 이러면서 막 완전히 이제 때를 쓰다시피 하고 화를 내고 그러죠. 네, 안정감을 잘 못 얻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도.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회피의 착과 저항이 이제 결합된 상태가 이게 이제 불안정 혼란의 착인데, 이런 애들은요, 엄마와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걸 실험을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재결합했을 때 얼어붙은 표정이에요. 서로 엄마에게 접근을 하고 엄마가 안아줘도 먼 곳을 바라고 이래요. 이게 이제 그 아까 학자 이름 나왔죠. 그 제자가 앤슬로우라는 제자가 이제 이걸 이제 실험을 한 거를 이제 그게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업이 이래서 조금 안타깝죠. 애착 반응과 반응에서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보겠습니다. 이게 PPT 64쪽이에요. 영화가 특정인과 애착을 형성하면 낯선 사람과 접촉할 때 불안해요. 왜냐하면 낯익은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 있는 낯선 얼굴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행동으로 6개월에서 8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첫돌 때 가장 최고조에 달해요. 그래서 첫돌 때 양육차를 바꾸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러다가 서서히 감소를 해서 두 돌쯤 지나면 이제 많이 감소를 하죠. 네. 대부분의 영화는 낯가림을 보이나 그런 정도에는 영화의 기질이라든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요. 네, 이게 이제 실험한 거, 그 원숭이 실험인데, 애기 원숭이 아기를 갖다가 이제 엄마 태어났는데 엄마한테서 떼어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실에 헝겊 엄마와 철사 엄마를 만들어 놨어요. 그 철사 엄마에는 젖병을 매달아 놓고요. 헝겊 엄마는 아주 부드러운 천을 만들어서 이제 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면 철사 엄마한테로 가서 그 우유를 먹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로 어디 있었냐, 그 부드러운 헝겊 엄마, 거기에 만들어진 엄마니까 그 헝겊 엄마한테 매달려 가지고 거의 이렇게 이제 있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 원숭이 새끼 원숭이를 이제 자기네 원숭이 그룹에다 넣었더니 애착 대상이 살아있는 자기 애미하고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고 상호작용도 못 해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이제 혼자 있어요. 이제 그 또래 원숭이가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드려 보는 거예요. 놀자. 그러면 얘네들은 놀자. 그래 놀자가 아니라 탁 치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속에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예요? 네, 그 애착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이제 그 애착 표상, 예, 내적 그 대상에 대한 표성을 가지고 네,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 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저렇게 아기 원숭이가 이제 그 무리 속에서 집단 속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놀자 하는 원숭이를 갖다 오히려 밀어내고 스스로 소외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이미지는 66쪽 이미지인데요.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 정권 때 이제 그때 독재 정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구를 확대해야 되겠다. 애 낳아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 이래가지고 애들을 낳으면 다 고아원으로 고아원 같은데 집단 시설에다가 이제 갔다가 이제 놓고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거의 애들이 네, 신체 발달과 정신 기능이 지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경험하는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 얼굴 한번 표정 보세요. 예, 얘네들이 나중에 이 차우세스쿠 정권의 그 악한 그 정권에 다 조력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 공감 능력 없죠? 네.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거기 그 아픈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예, 짐승을 갖다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보살핌과 상호작용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정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보세요. 각종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주 우는 애기 얼굴도 나오죠. 이게 정서죠. 네. 돌고래 엄마와 돌고래 아기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간의 아기와 엄마와 서로 자라면서 상호작용하는 거고 돌고래 엄마와 아기가 상호작용하는 거. 모든 세상의 아기들은 자기 엄마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거를 이제 애착을 형성하고 또 배우고 세상을 살 준비를 하죠. 네, 여기에 정서가 어떻게 관여를 하는가? 정서란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또는 기분 혹은 분위기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란 자극의 직면에서 누가 톡 쳤어요. 그러면 너 왜 때려? 그게 반응이죠. 자극의 직면에서 외적 내적 사건에 대한 생리적 변화. 그럴 때 기분이 나빠지면 화가 올라오죠. 여기가 벌떡벌떡 하면서 네, 혈압이 오르고 네. 눈에 보이는 표현, 미소, 울음, 발버둥, 찡그림 등의 반응이다. 네, 정서 심리학자는 정서 상태, 정서 표현, 정서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 상태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혈압, 맥박수와 같은 신경학적인 측면으로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몸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맥박이 달라지고 혈압이 달라지고. 네, 그 다음에 감정 자극에 대해서 얼굴이나 신체, 목소리, 활동성 등에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거죠. 애기들도 밥, 젖을 충분히 먹고 난 애기들은 어때요? 만족한 표정을 짓잖아요. 근데 어때요? 배고프다고 할 때 악을 쓰고 울죠. 네. 이런 관찰 가능한 변화. 그 다음에 정서 경험은 정서 상태와 정서 표현을 지각하고 이걸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한 결과를 갖다 의무를 하죠. 아, 나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네. 이거는 자기가 한 이제 지금 현재 정서 경험. 나는 걔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근데 또 내 단짝 친구 얘는 너무 보고 싶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본 지가 엄청 오래됐네. 전화 통화만 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영화는 졸리거나 찡그린 기쁜 놀란 표정 등을 생득적으로 네, 이 정서는요. 이것도 생존 기제예요. 이걸 표현함으로 인해서 애기 양육자로 하여금 더 돌봄을 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네,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포, 슬픈 그런 표현은 관심과 편안함을 요구하는 의미의 역할을 하죠. 분노의 부정적 정서 표현 양육자나 타인에게 어떤 것을 중단하게 하는 의미의 역할을 하고요. 이런 영화는 이런 정서 상태를 양육자에게 알림으로 자신을 더 편안하게 보살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서 기능이. 영화 정서의 핵심은 양육자가 어떤 행동을 준비하게 하죠. 네. 그리고 정서는 신체 변화, 표현, 행동을 수반하죠. 그래서 뭐 칭얼거리다, 강렬하다, 격렬하다 이렇게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일시적으로 네, 계속 변화하죠. 정서는. 네,
생후 1개월부터 이제 18개월, 뭐 24개월까지 요렇게 이제 이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1개월에서 생후 1개월 웃음과 울음 거의 이제 정서가 거의 쾌와 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밖에 표현을 잘 못하죠. 네. 1개월에서 4개월 때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사회적 미소라고 그래서 어, 처음엔 베넷 미소를 하다가 사회적 미소를 해요. 애기가 웃지요. 네. 그리고 즐거울 때 흥분감을 보이기 시작하고 4개월에서 8개월 때는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고 또 낯가림, 분리불안, 공포, 두려움, 불안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흉내를 또 내고요. 그리고 8개월에서 12개월 때는 기고 걷고 예, 시작하면서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더 증가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정서 표현을 배우죠. 네. 12에서 18개월 때는 자기인식이 이때 발달하기 시작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육자가 없을 때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 티셔츠를 만지작 하면서 위로를 받죠. 그걸 중간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네, 인형이나 담요, 티셔츠 등으로 스스로 위로를 해요. 재혼가정 아이들이 엄마가 사준 인형을 애지중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헤어지고 그 아이가 그 인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중간 대상으로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네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래돼서 이제 인형이 너무 낡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 재혼한 엄마가 보니까 이 인형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인형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버렸죠. 아이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자기 그 애착 인형이 없어진 걸 보고 아이는 슬퍼하고 그리고 네, 마치 이제 위로받을 대상이 진짜 엄마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 중간 대상을 보고 이제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인형이 없어졌을 때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 네, 분노. 네, 결국은 그래서 재혼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재혼마저도 깨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이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정말 친해야 되는데 새엄마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반항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애하고 엄마하고 계속 싸울 때 아빠는 중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요인이 결국 재혼 과정에 이제 다시 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대상인 중간 대상물은요, 내 아이 친엄마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생각해보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버리게 하는 게 버리고 싶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네. 네. 영화계의 정서는 정말 흥분